서술형은 어떻게 돼요? 네. 이거 다 했어? 서술형. 내가 했어? 진짜? 와, 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풀었다고? 진짜? 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진짜 했어 이거? 이거 다 풀었어요 내가 6개? 아 진짜? 와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나는 55쪽으로 갈게. 다 질문. 여기 다 질문이었어? 아, 하나도 안 했지. 88, 아니 82번까지. 82번 빼고? 아 여기 일단 나중에 다 몰아서 할게.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223번부터 보고요. 뭐냐? 아 여기 답만 체크를 좀 해줄게. 그냥 그 좀 이게 조금 중요해서요. 그냥 체크 같이 합시다. 이거. 그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돼 있는데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고 일단 이거를 그 이제 1번부터 먼저 1번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보세요. 그 일단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정리를 해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x에 대한 지금 위쪽에 x에 대한 들어가 있죠? 네, 특정 문자가 x인 겁니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x끼리 묶어야 되겠지? 얘 넘겨서 이제 묶으시면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이제 a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판단은 이렇게 해야 돼. 그지? 첫 번째. 지금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보자면 x에 대한 이제 1차식인 건데 아직은 1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 얘가 만약에 a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맞지? a가 1이 돼버리면 왼쪽에 이제 식이 좌변이 0 곱하기 x꼴이 돼요. 그죠? 근데 우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 값으로 고정이니까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해 없습니다. 해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일단 설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 되지 않을 때 이제 해가 존재하는 거지. 얘가 이제 a가 1이 되지 않을 때 해가 딱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게 이제 1차 방정식 느낌으로 양변 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양변 나누시면요. x 값이 이제 a-1분의 a 플러스 1로 딱 하나가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죠? a 값은 고정된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좀 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거를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최고차가 일단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x에 대한 1차식인 것 같고 1차식 판단하려면 일단 이제 배수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x를 포함한 한글 묶으시면 a제곱에 빼기 1 이렇게 해서 x로 묶여요.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우변으로 넘깁시다. a-1로 넘어가네. 이렇게 넘길게. a-1 이렇게 됐지?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여기서 판단 또 이거야. 그 얘가 지금 0이 되는 케이스를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차로 일단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야. 이게 a 플러스 1하고 a-1이 일단 0인 경우니까 가능성이 a 값이 마1 또는 1일 때 경우를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a가 일단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일단 얘 날라가요. 그죠? 얘 날라가니까 이게 좌변은 0 곱하기 x꼴이 되고 우변은 여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음. 됐지? 이거 해 없음, 해 없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같고 두 번째 a 값이 만약에 1인 경우는요. 이거 똑같이 0 곱하기 x꼴인데 우변이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맞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a 값이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닐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 값이 1도 아닐 때 이 부분이 살아 딱 남으면서 양변 얘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x값, 해는 x값은 인수분해 하면서 내릴게요. 근본적으로 a-1, a 플러스 1 그것 분의 이제 a-1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해 모양을 갖다가 판단하실 때는 그럴 때 해는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
236번 먼저 볼게요. 작은 번호부터 갈게요. 자, 236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 먼저 설명할게요. 개념 먼저. 이게 지금 가우스 기호라는 건데 자주 좀 등장하는 약간 그런 거라서 종종 나와요.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가우스 기호 좀 얘기해. 가우스 기호예요. 기호. 이거 자체 이름이야. 기호의 이름이야. 이렇게. 근데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버림의 아이디어. 버림. 너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반올림 이제 배우셨죠? 반올림하고 그 다음에 버림 이것도 배우셨죠? 안 배웠나? 버림? 예를 들어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몇 개 좀 넣어볼게. 2.6 이거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이게 여기 x 값이 들어가는 수가 일단 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혀요. 거기 이제 정의에 따라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나와 있지. 좀 해석을 해볼게. x보다 크지 않은. 너네 생각을 좀 해봐. 크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죠? 제가 이제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크고 작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크지 않다는 얘기는 얘가 안 되는 거니까 같거나 작다 이거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이하의 최대 정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최대 정수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6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읽히냐면 2.6 이하의 최대 정수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수직선 상황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2.6이 대략적으로 여기 찍히죠? 얘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2라고 읽으시면 되지. 근데 이게 버림의 아이디어야. 버림. 이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는 이제 버림입니다. 버림. 무슨 얘기냐면 이 정수 파트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정수로 나오는 건데 이 소수 이하 소수점 이 라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수 부분만 챙기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정수 부분만 챙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 쪽에서는 너네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음수 쪽에서 헷갈려해. 이걸 음수 쪽에서 헷갈려하는 이유는 너가 이제 수직선 상황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수 쪽도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얘가 2야. 일단 이렇게 됐어? 음수 쪽 확인 좀 해볼게.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둘, 넷, 여섯, 여덟. 2명 빠지는데 오늘 일단 시연이는 안 온다고 그러고 한 명 누구지? 일단 뭐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너네 이거 이제 음수 쪽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음수 쪽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3.4라고 적으면 자 너네 생각해봐. 이거 얼마일까? 속으로 좀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이걸 마이너스 3 보자마자 마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4가 맞지? 왜? 수직선 상황에서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치? 이 정도 찍히겠네, 그치? 얘 이하에 최대 정수니까 여기가 찍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음수 쪽에서는 살짝 헷갈릴 수 있어. 그치? 체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기호예요. 됐죠? 그래서 방정식 풀 때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이제 문제 풀게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앞에 계속 2 달려있고 이거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관련된 정리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관련된 정리. 절대값 x는 가우스 값은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값이 이제 정수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버림이니까요. 소수 이하를 버린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4. 이 부분을 버리는 거지. 미안, 잘못했어. 여기를 버려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일단 정답을 채택하는 게 맞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이 값이 정수니까 그 값이 정수 n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거면 이거 양방향 다 성립합니다. 이 왼쪽도 성립해요.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걸 부등식으로 좀 작성할 수 있어요. 이 x 실수 x의 범위 값이 일단은 n 이상 n 플러스 1을 갖다가 넘지 못합니다. 됐죠?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우스 x 값이 3이라는 거는 그 실수 x의 범위가 최소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뭐를 넘을 수는 없어? 4를 넘을 수는 없어라는 뜻이야. 이 사이의 값에 대해서만 이 가우스 값이 3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정리입니다. 이거 좀 이제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아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자체로 그냥 인수분해 먼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2, 1,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왼쪽은요 이렇게 가우스 x, 가우스 x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가우스 x 마이너스 3 가우스 x 플러스 1 얘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에 것이 0이 된다를 갖다 처리를 하면 자, 이 값이 두 가지 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 앞에 거를 풀면 2분의 3이 나오고 뒤에 거를 풀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거든. 뭐가 안 될까? 당연히 2분의 3이 안 돼야 돼. 가우스 값은 정수 값이어야 되니까. 가우스 값은 정수 값이어야 돼. 그치? 뭐가 안 되는 거죠?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죠? 음수 쪽에서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이런 거네. 봐봐, 이게 가우스 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앞에 게 0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거는 양수 쪽에서는 잘 성립합니다. 근데 음수 쪽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반대니까. 그래서 이 x 값이 여기 사이에 찍히면, 오케이? 여기 사이에 만약에 찍히면 이거 이하의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x의 범위는 적어도 마이너스 1 이상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넘을 수는 없죠? 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일단. 그래서 해가 아닌 것은 이 범위에 없는 x값이 정답인 거야, 그죠? 0. 정답이 5번이죠? 0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여기 범위 안쪽으로 들어와요. 대조관계 따져보면은.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됐나?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우스 기호는 이 정도 딱 공부하시면 돼요. 관련된 정리 요거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거 마지막에 풀 때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 범위 뽑아낸 거는 이 정리 사용한 거예요. 지금 넘어갈게요. 여기 좀 쓰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6번 했고요. 37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똑같은 거야 지금. 237번 x값 범위 주어져 있죠. 포인트는 여기 두 번째 거에 또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거는 이 정리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거는 범위 나누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가우스는 범위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걸 갖다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은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x는 0인데 잘 좀 이해하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너네 이거 가우스 함수를 그려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막 가우스 함수 자체가 이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용하는 정리가 요거랑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제가 37번 같은 거야. 이 방정식을 풀 때 너네 이제 생각을 좀 해봐.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데 해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x값 중에 어느 게 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x값들은 내가 어떤 x를 하나를 딱 정하면 들어갔을 때 그냥 이제 올바르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가 가우스 기호가 쓰였다는 거는 이쪽 값에다가 좀 생각을 해볼게. 2.1을 갖다가 대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2로 계산되는 거고, 그지? 이 부분에
2.5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게 이 범위가 이게 몇 칸씩 잡혀? 어떤 정수값이 딱 나오면 범위가 몇 칸 잡히면 몇 칸을 잡히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칸씩 잡히는 거죠. 정수 단위로 한 칸씩 잡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x 값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로 딱 정수값으로 하나가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누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한 칸 단위로 범위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뒤쪽부터 갈게요. 뒤쪽부터 이게 이렇게 나누는 거. 1번은 범위가 x의 범위가 0 이상 한 칸씩 1 미만일 때 이때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은 앞에 x 값에 대해서는 일단 이 값이 이제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단 앞에까지는 무조건 써줘야 돼. 근데 어디가 달라? 여기가 달라. 이 범위 안에 있는 x 값에 대해서는 이거면은 이제 가우스 x 값이 얼마로 그냥 딱 확정이 돼요? 0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우린 뭘 풀면 되는 거죠? 그냥 이 방정식의 근을 갖다 풀면 됩니다. 대신에 나오는 근에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 근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맞죠? 이건 기본이지? 풀겠습니다. 그냥 인수분해 잘 되고요. x값은 0하고 2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는 정답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0만 정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예요. 이게 너무 좀 틀에 박힌 포인트거든. 이게 가우스 기호 문제 풀 때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경우는 한 칸씩 나눈다가 포인트야. 알겠지?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제가 1 등호 뺐어요. 이거 원래 가우스 기호가 앞쪽에 등호가 빠지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뒤쪽에다가 1 이상 넣으시면 돼요. x가 대신에 2를 넘지 못해.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가우스 값이 얼마로 떨어져야 돼? 가우스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항상 1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1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의 이 방정식의 모양이. 그러면 뭘 풀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얘가 0이 된다를 풀면 되고 얘가 지금 현재 완전 제곱식이네. 그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제 0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정답은 이제 중근 나오네요. 1 중근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정답으로 채택, 없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 남았어요. 마지막 3번. 3번이 2 이상 x값이 3을 넘지 못할 때 여기까지죠? 범위 체크할 때 이 x에 대해서는 그 가우스의 값이 반드시 2가 나와요. 그러면 앞쪽의 방정식이 이 부분이 상수 부분이 2로 바뀌는 거라서 이제 우리는 뭘 풀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걸 갖다가 풀어야 돼. 근데 판단 일단 인수분해는 안 돼. 그지?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야지. 봐봐. x 값이 너 지금 조건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이해하셔야 될까요? 보세요. 너네 자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우리가 지금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그 복소수를 배웠는데 복소수에서 중요했던 실수와의 그 비교점이 뭐였지? 허수와 실수와의 차이가 뭐였지?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얘들아 많이 힘드니? 야, 첫 시간인데 벌써 힘들면 어떡해? 윤서야, 좀만 힘내.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져요. 알겠죠? 오늘 집에 9시에 가요. 알겠지? 자, 다시. 자, 허수와 실수와의 좀 비교점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수 쪽에선 대소관계 비교가 가능했지만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 의미도 없고요. 그죠? 근데 너네들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 쓰고 있지. 맞아? 부등호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얘를 뭐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얘는 복소수 범위가 아닌 실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죠? 대소관계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x값 자체가 이제 실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엔 뭐냐면 이 방정식은 반드시
근이 존재하면 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근만 정답이 돼요. 오케이? 근데 따져봐. 얘가 진짜 과연 실근을 갖는가? 판단 어떻게 해요? 판별식 그냥 때려보면 돼. 그치? 일단 판별식 확인. 판별식 확인해서 만약에 0보다 크면 실근을 가지니까 그때 근의 공식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의 D 갑니다.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죠. 0보다 작아서 이거는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봐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에서는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애초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답 고를게요. X값이 0. 여기서 하나 정답 채택. 그 다음에 뒤쪽에서 1 하나 채택하시면 2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든 해 합을 갖다고 하겠습니다. 0 플러스 1 해가지고 정답이 1이 되는 거지.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면 되지. 예전에는 좀 간혹 가다가 좀 심심찮게 막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던 문제인데 교육관에서 빠지고 나서 좀 끌 때 받는 약간 그런 이론입니다. 넘어갈게. 다음 문제는 240번 볼게요. 그 삼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있고요. 그 안쪽에 정삼각형 잡힌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약간 도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구하는 게 문제냐? BP 길이 갖다가 찾는 것이고 선분 BP의 길이를 갖다 찾아라. 딱히 뭐 정보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딱히 없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를 갖다 미수 쓰시고 이렇게 갑시다. 정사각형이에요. 이거는 정사각형이고 안쪽에 그 정삼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접.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망한 거 같거든. 이렇게 이제 상황이야 지금. BP는 어디냐면 지금 관심 있는 게 어디예요? BP가 여기 길이 여기. 이 길이 찾는 거죠? 이거 길이 찾는 거니까 궁금한 걸 x라고 정해놔야지. 그렇죠? 자, 우리는 x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렇죠? 한 변 길이가 얼마냐면 한 변 길이가 1 맞지? 1인 정사각형 구하겠습니다. 써야 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전체 길이 여기 한 변 길이 1이라고 보시고 여기 1. 자, x에 대해서 이제 식을 갖다가 하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조건을 갖다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쪽 길이 표현이 어떻게 되지? 여기 한 변 길이 1에서 x만큼 빼시면 되니까 주변 길이 좀 이제 포착을 좀 하겠습니다. 1-cm x 이렇게 해서 일단 길이 갖다 파악하시면 되고요. 됐죠? 뭐 추가 조건도 없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 아무것도 없네. 뭐 직각 이등변 이런 것도 없니? 잠깐만 문제 좀 볼게. 변 BC, PQ 잡아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겠다. 뭐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변 길이 더 찾을 수 있는 거 좀 찾아볼게요. 그 정삼각형이라서 일단 이 변 길이 같은 거 좀 체크 좀 할게요. 이거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한 각이 지금 60도로 다 같은 거죠. 여기 60이고 여기 60이고 여기 60. 10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쪽으로 식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변 길이 쪽으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도형적으로 더 해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특수한 뭐 삼각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갈게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각 삼각형이 많이 있으니까 피타 쪽으로 갈게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PQR인가요? 지금 뭐죠? APQ
여기가 A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빗변 길이네. 지금 다 보니까 여기가 좀 포인트가 좀 빗변 쪽으로 다 이 길이가 지금 박혀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쪽 길이 좀 체크 좀 하자. 여기 1이고. 그럼 식을 세울 때에는 이쪽으로 좀 식을 좀 세워볼게요.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빗변 길이 요 변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걸 좀 표현을 좀 해줄게. 그럼 첫 번째로 여기 길이를 좀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길이 제곱에다가 이 길이 제곱을 갖다가 더하면 지금 이 빗변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길이 표현할 때는 당연히 여기 루트가 딱 이렇게 씌워지고 자 1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일단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쪽으로도 들어가요. 주변 길이 따지겠습니다. 1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정삼각형이라서 그냥 한 면 길이가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습니다. 이 길이는. 여기도 그냥 길이는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찾아볼게요. 자, 이쪽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길이 있잖아요. 여기 찾아볼게요. 여기를 찾으려면 이쪽 직각삼각형을 보셔야 되고 이 변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일단은.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이 여기 A, B, C, D, 여기 D니 지금? D지. 여기를 D라고 놓으면 이 DQ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빗변 길이 제곱하시면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X 제곱에서 빼기 저쪽 1 제곱을 갖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피타 정리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가 x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지? 돼요? x는 양수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dq를 제곱했는데 x제곱이 나왔다라는 거는 양변 루트 갖다 딱 씌우시면은 원래 dq 길이는 원칙적으로는 절대값 x가 맞아요. 근데 x가 우리가 지금 길이로 잡았으니까 양수지 그냥 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부분이 길이가 x인 거야.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되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좀 표현해보자. 여기 이쪽 길이 있잖아. 여기 좀 표현해볼게요. 자, 이쪽은 ABC, ABCD. 여기 C지? CQ의 제곱인데 그 CQ 제곱이 빗변 길이 제곱에서 이것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니까 빗변 길이 제곱이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제곱한 걸 빼면 돼요. 피타고라스입니다. 1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렇게 표현되네. 정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 좀 할게. 일단 1 플러스 x 제곱이고 빼기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소거되는 것들 다 날리고 일단 계산할게요. 1 날리고 x 제곱도 날라가네 이렇게. 그렇지? 깔끔하게 2x 떨어지죠? 2x 떨어지고요. 이렇게 떨어지네. 이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돌아서 왔는데 일단은 빨간색에서 이거 구하면 일단 정답은 나왔어야 돼. 일단은 마무리 좀 할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걸 못 찾았네요 지금. 여기 1x 여기도 1x죠. 여기 두 개 합동이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안쪽에 정삼각형이 저렇게 내적돼 있으려면 이게 균등하게 이쪽 길이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볼 때는 두 개를 합동으로 보시는 게 맞죠. 일단 그럼 끝났어. 그럼 사실 이걸 괜히 계산했다. 이쪽이 훨씬 쉽네. 이게 왜 끝났냐면 여기가 x니까요. 이거 길이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이게 결론이 직각이등변이야, 그지? 직각이등변이라서 일단 네 여기 길이도 같다. 이 구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가 지금 1-x니까 여기도 1-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쪽으로 풀이 다시 써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야지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직각 이등변에서는 이제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다라고 했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여기 길이가 바뀌면 비율이 1대 1대 여기가 루트 2였으니까 자, 식 세우실 때는 요거 비율 활용합니다. 비율 이 길이에다가 여기다 밑에 써줄게요. 1-x라는 길이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이가 자, 표현이 되기를 루트의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이걸 풀면 훨씬 쉽겠다. 그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양변 제곱으로 가는 거야. 그냥 계산해. 자, 이거를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제곱.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 왼쪽 먼저 계산하시면 루트 2 제곱하시면 2되고요.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1 플러스 x의 제곱.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이쪽을 푸는 게 훨씬 더 낫겠네. 이것도 뭐 이제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두 개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그렇게 가는 건데 dq는 이제 x고 여긴 계산이 좀 불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cq 제곱한 게 2x가 된다는 거는 cq는 루트의 2x니까 그치? 계산이 이쪽이 조금 불편합니다. 자, 이거 좀 풀어볼게요. 이거 이제 풀면은 그냥 전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왼쪽 전개할게요. 2의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제곱의 2배니까 플러스 2x 여기까지 왼쪽 1 플러스 x제곱 여기가 오른쪽. 그러면 이거 하나 날려.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하나 날리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1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어낸 방정식은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 줄이 얻어지는 거지. x제곱 여기부터 할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근해 공식으로 정답 뽑아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x 값이 근해 공식 갈게요.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2분의 합이 4니까 1로 나누면 2 플마 x 4에 이거 제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빼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빼기 그죠? 그래서 2 플마 x 3인데 일단 주목하셔야 될 거는 둘 다 일단 양수거든. 둘 다 양수야. x 값이 두 개인데요. 2 플러스 루트 3도 당연히 양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도 당연히 양수야. 왜? 2가 루트 4니까 루트 4에서 루트 3을 빼더라도 양수예요. 그러면 정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거든? 이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갖다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얘는 탈락이야. 한 변 길이가 1입니다. 1. 한 변 길이가 1이에요. 그죠? 한 변 길이가 1인데 이거 지금 1 넘어. 그지? 이게 1 넘어요. x 값은 1을 넘을 수 없으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볼게. 그러면 이게 진짜 성립합니까? 성립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지? 1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구등식 조작 좀 해볼게요. 얘 넘기고 얘 루트 3 넘어가면 아주 잘 성립. 그지? 얘로부터 반대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지. 정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x가 1번입니다. 정답. 다음 문제 갈게요. 223번이고 번호가 잘못됐다. 223번에는 240이고 다음 문제 몇 번이에요? 40번에 했던 거 좀 주자. 이거 했고 44번 갈게. 여기도 44번 볼게요. 244번. 자,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어느 하나만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갖다가 찾자. 어느 하나만? 이게 조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에 이렇게 갈게요. 둘 다 허근 가질 조건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논리적으로 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x제곱 플러스 k의 x 전개하셔야겠다. kx 마이너스 4의 x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첫 번째 거는 일단 x 전개해가지고 k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이거를 다시 2차식 이제 있으니까 이제 묶어서 k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묶으시고요. 4x 플러스 1 됩니다.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이것의 허근 가질 조건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치? 허근 가질 조건을 찾으면
자 여기서 판별식 쓸게요. 짝수 확인하시고 4분의 D는 4분의 D는 0이다. 이것 좀 처리를 해볼게. 이렇게 B'이 지금 2기 때문에 제곱하시면 4예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뒤에 거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 밑에다가 정리할게요. 등호 4에다가 1 빼는 거니까 3이지? 그냥 바로 계산하자. 3 마이너스 K 3 마이너스 K인 거고 얘가 허근 가질 조건은 이게 D가 0인 게 아니네. 이거 처리해야 되지. 맞아?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요. K 값이 3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제 범위가 얻어지는 거야. 두 번째, 일단 이제 적어도 하나 뭐 그 조건은 나중에 처리하고요. 일단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찾아볼게. 두 번째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1. 그 다음에 x 플러스 k제곱 여기까지가 능력인데 이것도 허근 가질 조건을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D로 가야겠죠? D가 0보다 작다를 좀 처리해볼게. 그러면 자 2K 마이너스 1 D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은 2차식이 날아가면서 1차 부등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앞에 것부터 갈게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 여기서 4K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날아가죠? 지금? 이쪽이 날아가지? 얘 날아가지 않으면 2차 부등식이라서 못 풀어.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요. K값 넘어간 다음에 양면 4로 나누시면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얻어지네.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따지면 돼. 이렇게 따지면 돼. 수직선 상황에서 따져보면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색깔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일단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2번으로 볼게요. 이거 2번 범위로 볼게요. 자, 1번 범위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1번 범위 K값이 3보다 크다잖아. 그지? 여기가 3으로 잡을게요. 여기 4분의 1이니까 여기를 3으로 잡으면 1번 범위는 자 여기가 3 1번 범위는 지금 여기죠. K값이 이쪽으로 떨어져야지 얘가 허근을 갖습니다. 그죠? 위에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2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1 뒤쪽에서 4분의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지 이 범위 안에서 밑에 거 허근 갖습니다. 그죠? 4분의 1 그걸 생각을 해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면 돼. 그 문제 보시면요 그 멘트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느 하나만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잘 봐. K 값이 일단 얘 4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부등호가요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실근을 갖는 영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 따져도 되는 거지. 실근을 갖는 영역이고 둘 다 실근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요 겹치는 거 요거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누구만 허근을 가져? 빨간색이니까 밑에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 영역이야 지금 K 값이. 맞아요? 여기가 정답이 될 겁니다 분명히. 왜요? 어느 하나만 이제 허근을 갖도록 돼 있잖아. 이 3보다 큰 영역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둘 다 허근을 가지니까 조건에 위배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거보다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둘 다 허근을 가져. 그래서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영역이 정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좀 따지셔야겠네. 구체적으로 K 값의 범위를 갖다 쓰자면 잘 따져야 되는 게 일단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알겠지? 따라서 4분의 1보다는 커야 하고요. K 값이. 자, 여긴 등호 들어가는지 잘 따져야 돼.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이 노란 색깔 부분 보세요. 주황 색깔. 여기는 3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돼버리면 중근을 갖는 거야. 자, 따로 따질게. K가 3이면 여기서는 중근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K가 3이면 K가 4분의 1보다 클 때 허근이니까 여기서는 허근이지. 그러면 조건에 위배되니 위배되지 않니? 라고 따졌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허근을 갖습니다. 그죠?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K가 3건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경계 부분은 항상 이렇게 주의해서 따져줘야 돼,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지, 그냥. K 값이 3인 것은 허용됩니다. 얘가 중근을 갖고 얘가 허근을 가집니다. 얘들아, 중근이 허근일 리는 없어, 알겠지?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중근이 허근일 리는 없어. 너네들이 배우는 중근은 무조건 실근으로만 나와, 알겠지? 중근이 허근일 리는 없어. 설명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K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뭘 구하는 게 문제야? 정수 K겠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K는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3. 다음 거 하겠습니다. 44번 했고요. 45번 볼게. 자, 245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조건 뽑으실 때 A 플러스 C쪽 지금 잘 보셔야 되고, X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에 플러스 1-C 이렇게 돼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처리하시고, 중요하게 체크될 사항은 이런 거 같아. 일단은 이게 2차 방정식이 되셔야 되니까요. 첫 줄에서 조건이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있으니까 2차가 유지되기 위한 자 조건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거 체크 먼저 하셔야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좀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짝수기 때문에 제가 4분의 D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B'이 여기서는 B의 역할이 B'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여기까지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야. 일단 정리해볼게요. 합차네. 일단 합차니까요. 이게 풀릴 때 어떻게 풀려요? B제곱에 빼기 안쪽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풀리면서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0보다 작고요. A제곱을 넘기면 되겠다. 그러면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 된다. 이렇게. 까먹었을 것 같다는 게 저 조건. 자, 정확하게 245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삼각형이니 일단 조건은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등호였으면 이건 직각이잖아. 그치? 너네 생각을 해봐. A, B, C가 세변길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고 이거를 외워서 갈 일도 없어. 사실 이거를 온전하게 세변길이로 이해할 때 이 부등식을 이해하면 돼 그냥. B제곱에서 C제곱을 더한 게 그것보다도 A제곱이 더 커. 그럼 가장 긴 변이 어디가 될까? 이건 상식이에요. 지극히 상식이에요. A, B, C가 세변 길인데 제곱의 합보다 얘를 제곱한 게 더 커. 그럼 가장 긴 변이 어디가 돼? A가 되겠죠?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A가 가장 긴 변이 돼야 돼. 맞지? 그래야 얘가 성립하지. 일단 맞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A가 가장 긴 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A가 가장 긴 변일 때 얘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보다 더 크네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둔각. 느낌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직각일 때를 먼저 생각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직각일 때를 생각을 먼저 하고 빗변, 가장 긴 변이니까 이게 빗변이에요. 결국에는 이 부등식에서 숨겨진 조건이 이 부등식에서 숨겨진 조건이 이 노란색 부분이야. 이렇게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A가 가장 긴 변입니다. 당연히 가장 긴 변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인 경우는 이 경우가 등호가 되는 직각삼각형인 경우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B제곱하고 B랑 C는 고정이야. 얘랑 이 길이는 고정이야. 고정시켜 놓고 빗변 길이를 더 길게끔 더 이제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 빗변 길이가 더 길어지는 상황은 이게 각이 벌어지는 수밖에 없어. 왜? 이 길이가 변하면 안 되니까 이 길이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정이 되려면. 그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아? 이 상태가 돼야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상태에서 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야지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둔각이 된다, 뭐 예각이 된다, 이거 부동호를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은 둔각이에요. 몇 번이야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거 넘길게요. 45번 했죠? 47번 볼게요. x, y에 대한 2차식. 지금 특정 문자가 x랑 y 두 개입니다. 둘 다 보셔야 되고요. 자, 둘 1차식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너무 틀에 박힌 문제 아니니?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에 판별식이 0, 뒤에 d가 0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판별식 이제 치시면 돼요. x 보겠습니다. x로 볼게요. x 제곱, 자 1차가 지금 마이너스 x랑 xy랑 4x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4 마이너스 y의 x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머지가 상수 처리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 여기까지. 이걸 민영 처리했던 이 방정식이 일단 판별식을 먼저 뽑으셔야 돼요. 자, 이것의 d는 계수가 짝수가 아니죠? 그냥 계산할게요. 자, 판별식은 4-y의 제곱. 너네 이거 지금 이거 왜 쓰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예전에 적어준 필기 갖다 참고 빨리 해. 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오케이? 이것의 근의 공식을 쳤을 때 이 x가 근의 공식 부분의 루트 안쪽에 여기가 판별식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판별식인데 이게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 자체가 이 근 x가 정수근 또는 유리근 또는 정수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루트 부분이 사라지기 위해서 이 안쪽에 이 d라는 식이 무슨 식이어야 돼? 이게 완제여야 돼. 완제여야지 제곱이랑 만나면서 루트가 사라져. 그러면 이 안쪽에 d가 완제라는 것은 그 판별식 뒤에 다시 판별식이 빵 되는 조건이지. 맞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됐어? 너무 이제 틀에 박힌 문제니까 일단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정해져 있는 루트로 가시면 돼요. 이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빼기 4에 마이너스 2yz 플러스 y 플러스 k. 자, 요거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앞에 거는 전개하고요. 16 마이너스 8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8y 제곱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4k. 얘를 y에 대한 내림차 정리 좀 할게. 그러면 앞에 거 9y 제곱 떨어지고요. 9y의 제곱 1차는 마이너스 12y 나머지 상수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얘가 지금 완제여야 돼. 이 판별식을 딱 쳤을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니까 다시 이제 중근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중근 조건. 자, 이 녀석의 4분의 d 판별식이 이제 0이 된다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b 프라임 6제곱 36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 곱하기 4k니까 94 3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0. 그럼 k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틀렸는데? 뭐지? 여기까지 상수지? 미안, 여기 잘못했다. b 프라임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야지 않은 거지? 4k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여기가요. 이거 풀면 정답이야. 어렵게 풀지 맙시다.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9, 16 마이너스 4k 여기까지 적고 얘 넘겨보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넘기시고 9 곱하기 어떤 것이 마이너스 36 나오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16에서 20이 빠져지니까 k 값이 얼마가 나와? 뭐가 잘못된 거지? 자꾸 답이 안 나오네. 마이너스
부호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어디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다. 다시 여기 바꾸면서 여기 안 바꿨어. 이게 맞는 거지. 마이너스 4 9 예, 맞지? 그래서 여기 부호가 그냥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고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여야 되냐? 16에서 몇 배야 4배요? 12가 빠져야 되니까 K가 3인 거지. 따라서 이제 정답은 K값 3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K가 3. 255번. 왜 이렇게 종이 안 치는 거 같지? 이렇게 시간이 안 나. 종 안 치죠. 우리 컨셉이죠 지금 이거. 30분 남았어. 끝만 했네. 그렇지. 야, 오늘 9시까지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야지 뭐. 오늘은 약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우리 아니야. 255번 볼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절대값을 쳐서 더했는데 7이 된다. 이걸 만족하네.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은 뭐 써야 되는 게 이제 명확한 게 이제 근각에서 관계 쪽으로 일단 유력하게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얘가 일단 0. 이것의 부실근이 이제 알파랑 이제 베타로 줬다. 일단 근각에서 관계 좀 뽑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K 값을 찾는 와중인데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이라고 하는 게 5가 나오고 두 분의 곱이라고 하는 게 K야.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일단 K 값을 찾는 게 목적일 것 같고요. 이제 적절하게 K 값도 찾아야 되고 부실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요 값이 7이 된다. 이게 일단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별달리 할 건 없어요. 그냥 이 절대값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이제 특별히 뭐 할 건 없고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 합의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이걸 제곱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을 제곱한다. 이걸로 좀 처리를 해볼게. 합이 일단 양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이것의 제곱 이게 49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왼쪽 거 전개 그냥 하시면 돼. 여기서 실수성제 사용되는 거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니까 그냥 알파 제곱으로 쓰시면 돼요. 따라서 알파의 제곱, 자 뒤에 거 제곱 먼저 쓸게요. 베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이 좀 중요한데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실수성질 두 번째 거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y랑 같아진다. 됐지? 이건 이제 부호의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따라서 가운데 있는 항이 자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연산할 때 이제 실수성질 쓸만한 거 절대값 관련이 2개밖에 없어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고 이 값이 지금 49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쪽에 이거 변형 좀 사용하자. 지금 모르는 값이 k이기 때문에 자 요거 좀 사용할게요. 요게 어떻게 풀리는 거지? 앞에 게 합차 그 곱셈공식 변형 쪽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앞에 거 빨간색 부분이야. 일단 나머지 거는 뭐 할 게 없어요. 2의 알파 베타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까지가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 요게 5니까요. 이게 5 그냥 대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하면 이게 25니까 25 남겨놓고 넘기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여기까지가 자 25가 넘어가니까 49에서 25가 빠져가지고 24가 됩니다. 그리고 양변 2로 나누세요. 그냥 그치? 개수가 지금 2 다 짝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절대값의 알파 베타 여기까지가 12 여기까지가 이제 끌고 왔네.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봐봐 합의 조건은 5인데 알파랑 베타가 지금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K 값이 0보다 큰지 이제 0보다 작은지 몰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셔야 되는 거 맞죠? 일단 첫 번째 1번. 칠판이 여기까지 쓸 수 있을까? 자, 일로 와봐. 여기다 쓸게. 자, 1번 두 가지 있어요. 1번 알파 베타가 이게 K 값이지? 이게 K 값인데 이게 0보다 만약에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0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0이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0. 0이면 이상하다. 이미 바로 모순이다.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알파 베타가 나와. 그러면 좌변은 몇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상하네. 난류. 안 되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0 이상이면 이상해집니다. 그죠? 안 돼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2번 체크. 알파 베타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음수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잘못한 줄 알았어. 짜증. 집어넣어. 이거 풀릴 때 음해보고 생기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좌변이 이게 12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값이 결정돼. 마이너스 6. 음수 나오는 거 맞죠? 범위로 나눠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범위 안에 내가 구한 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끝이지. 정리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이게 알파 베타 값이 K였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요게 요 마이너스 6 나온 값이 얘가 K 값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는 다른 걸 구하면 되는데 계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디다 넣어서 구하지? 자,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구하는 게 편하겠다. 봐. 요 K 값 구한 거 같잖아요. 요게 지금 K 값이고 그게 마이너스 6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K잖아. 그죠? 왼쪽에다 잠깐 계산할게. 여기. 그럼 이제 이거 2식 갖고 와봐. 요거식 좀 갖고 올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는 내가 찾았어. 그지? 얘가 K 값이고 K 값이 현재 음수입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지금. 그럼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 6 들어가니까 6, 2, 12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2 여기까지가 49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얘가 넘어가서 37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정답은 37 플러스 K를 넣어야 돼. K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갖다 계산해서 31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죠? 정답이 31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62번 볼게요. 일단 넘겨서 62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근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딱 나와 있죠. 지금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갖다 구하자. 일단은 너네들 이런 조건 딱 주어질 때 이제 제가 조건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게 일단 보입니다. 260 fx는 0. 자, 이것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그럼 이제 f 알파가 0이고 이 뜻이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 f 알파가 이제 f의 알파가 0이고 f의 베타도 0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각에서 관계에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얼마예요? 지금 얘가 1이고 알파 베타 값이 일단 6인데 부호 조건도 이걸 보고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요? 두근의 합이 0보다 큰데 두근의 곱도 0보다 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알파 베타가 일단 부호가 같다라는 건데 합이 양수니까 알파랑 베타 둘 다 양수여야 돼. 이것도 일단 파악이 가능하죠. 알파 양수, 베타 양수. 파악할 수 있는 거 다 적어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안 쓰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거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한다고 가르쳤던 거 같아요. 이것에 두 근이 있을 때 두 근 갖다가 곱해서 정답을 써라 이런 건데 그냥 처리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용하는 파란색 딱
F 저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저 X 값이 알파가 되면 이제 능령 처리가 되는 거야. 근이니까요. 집어넣으면 알파 값이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알파 또는 이제 베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에요. 저 부분이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능령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것의 근은 이 X 값이 근이야. 그러니까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X에 대해서 정리. 그러면 1이 넘어가잖아요. 2x 값이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제 2로 나누시면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베타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이 이 녀석의 근이에요. 됐죠? 실제로 이 x 자리에 이걸 집어 넣어 보시면 여기가 f의 알파로 떨어지면서 능령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분의 곱 이거 두 개 곱한 걸 구하는 거네. 지금 두 개. 계산은 위쪽에 다시 할게. 여기. 자, 두 개 곱하겠습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거 계산할게. 계산하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하고요. 베타 플러스 1 갖다가 일단 쓰시면 되고 전개할 거야 이제 분자 쪽. 자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 그리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자, 대입할게. 얘가 6이고 얘가 1이죠 지금. 6 플러스 1 플러스 1 4분. 분자가 8이니까 정답이 2겠네. 그치?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다음 문제 갈게요. 60이 날리고 63번 가자. 그 밑에 거 바로 이제 있는 것 같아. 이거 별표 하나 쳐봐. 이거가 너네 처음 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인수정리 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보자마자 인수정리네. 근데 그 인수정리 타입 중에 좀 이제 이 2차 방정식 쪽에서 인수정리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는 써야 되는 개념이 명확하게 근계수 관계예요. 같이 써야 되는 개념이 명확하게 근계수 관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두 분의 합이 이용될 수도 있고 두 분의 곱이 이용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뽑아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인수정리랑 같이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이론이 근계수 관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먼저 뽑아내세요.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3 뽑아놓고 그 조건을 읽으시면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거예요. f의 알파 값이 얘가 1이다. 요거랑 f의 베타 값도 1이다. 요거 두 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이거 말뜻 자체가 이게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고 이게 f의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건데 이 말뜻은 다시 f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다항식이 어떻게 써져야 되냐면 최고차 확인. fx의 2차 함계수는 1이다. 그렇죠? 최고차는 1이니까 최고차 개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무조건 1이야. 따라서 내가 인수정리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렇게 요
fx-1이라는 가항식이 써지기를 알파랑 베타가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인수로서 x-알파와 x-베타를 가져야 됩니다. 됐죠? 이걸 쓰지 않을 거라면 너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알겠지? 이렇게 가는 게 깔끔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사실 2차 방정식 작성에서 취지가 뭐였죠?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작성이에요.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결국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일단 2차식이니까 뭐 그냥 뭐랑 같아? 얘야 얘. 알겠지? 오케이? 얘야. 이거 근이 알파랑 베타였잖아요. 근데 이거 써보고 나니까 이 오른쪽에 써지는 이 2차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이제 2차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변이 전개할 필요도 없지 임마. x제곱 플러스 x-3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냥. 1만 넘기면 끝입니다. 따라서 fx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1 넘기시면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에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63번 했고 마지막입니다. 70번 할게요. 시간이 또 애매하게 끊길 것 같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근의 구호인데 너네 일단 요게 혈례근, 실근의 구호. 실근의 구호가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 이게 그 실근의 구호 여기 지금 이 유형이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쪽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2차 부등식 쪽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응용 교재라서 그런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 볼게.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을 갖다 볼게요. 두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근각의 관계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얘가 2가 되니까 양수가 나오고,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어라는 거는 두 근의 곱도 이게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그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얼마여야 돼? n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에요. 둘 다 이제 알파랑 베타가 양수니까 두 개 곱한 것도 양수여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두 근이 걸려야 돼. 알겠지? 근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거 이제 어떻게 확인하죠? 판별식으로 확인하지.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돼. 이거 썼고요. 두 번째는 4분의 t. 방정식을 안 썼네.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짝수죠. 4분의 t가 4분의 t가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 이 멘트를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이제 멘트 안 치고 있죠.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 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근으로 존재하든지 서로 다른 두 근으로 존재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실근의 존재성이니까 이건 D가 0 이상이다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돼요? 이거 좀 처리할게.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처리. 이거 원래 이거 나중에 이제 부등식 쪽에 수학 게임에서 설명 제대로 할게요. 이게 원래 틀에 박힌 거야. 알겠지?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체가 뭐냐면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형이 수학 게임 쪽에서는 좀 뒤쪽에 들어가 있어. 이게 좀 빨리 나온 거거든. 이렇게 처리하면 돼, 두 가지. 400으로 가겠습니다.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3.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M이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 0 이상, 그리고 M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랑 동시만족이지. 이렇게 동시만족이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 초과이고요. 누구를 넘을 수는 없냐면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되겠죠. M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번이네 정답. 이렇게 나와.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은연중에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연립부등식 풀고 있어요. 너네 알아야 돼 이거. 은연중에 계속 연립부등식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게 연립부등식 아이디어예요. 그치? 아직 뭐 배운 내용은 아닌데 뒤쪽에 나와요 일단. 연립부등식. 그냥 은연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내가 동시만족이라고 해놓고 그냥 가고 있어. 여기까지. 됐나? 일단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 더 어디를 더 해야 되죠? 그거 아까 뭐였지? 그거 설명하고 끝내고 싶은데.